아파트 시장에 매물이 늘어만 갑니다. 전문가들은 너무 비싼 가격에 수요가 없는 것이다. 정부가 받치고 있지만 곧 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총선 이후에 하락할 것이다. 연말이 되면 30~40%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 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부동산 시장에 매우 흥미로운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내 집 마련이나 투자, 갈아타기를 생각하신다면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망구쌤이 이 영상을 통해서 시원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아파트는 망구쌤. 거래량이 터져버렸습니다. 거래량이. 어떻게 하면 좋죠? 4월 초에 라이브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죠. 거래량이 이렇게 빨리 올라오면 4,000건은 넘을 것 같다. 4,000건이 뭐야? 4,000건보다 좀 더 갈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거의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보면 서울 거래량이 4,000건을 넘었고 이 4,000건이 넘었다는 것은 2년 7개월 만에 최고치라는 거죠. 거래량이 없다는 것은 수요가 없다는 이야기고 수요가 없다는 이야기는 가격 하락의 징조다. 수요가 없는데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는 것은 정부가 받치고 있기 때문이고 총선 끝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하락해서 하반기가 되면 아주 많이 떨어질 거니까 서두르지 말고 그때 기다렸다가 사시면 된다. 이런 주장부터 해가지고 하락론자들도 인정하는 거 있죠. 조특법 나오면 양도세 면제해주고 이런 거 할 때 집 사면 된다. 그 전까지는 계속 떨어질 거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라. 봐라 거래량도 없고 매물은 쌓이지 않냐. 이런 이야기가 대세였는데 이 거래량이 4,000건을 넘어버렸어. 2년 7개월 만에 최고야. 이거 어쩌면 좋죠?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거래량을 주로 우리가 많이 보죠. 서울이 전국 시장의 바로미터니까 그런 건데, 자, 서울시 거래량을 한번 보겠습니다. 4,039. 그러니까 4,039건이라는 거죠. 예, 보시면 이 최근 1년 동안 나오는 건데, 최근 1년 중에 2023년 8월이 3,899건이었는데 이번 달이 4,039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 1년 사이에는 제일 높다라는 거고, 자, 2001년 8월달이 4,065건이었거든요. 2021년 8월달 거래량은 넘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인 거예요. 2001년 8월은 정말 평생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가격이 급상승할 때였는데 그때 거래량하고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래량이 없다는 이야기는 수요가 없다는 이야기 많이 하는데, 자, 한번 해볼까요? 4,000건도 많지 않다. 10년 평균이 4,000건이다 라는 사람도 있고 6,000건이다 라는 사람도 있는데 서울 평균 거래량이 4,000건도 많은 건 아닌데 뭐 좋아할 필요 있냐 이런 이야기 하시는데, 자, 생각해봐야 될 게 있어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가 된 지 몇 년이 됐는데 그 이후로 다주택자들은 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게 힘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주택시장에서 다주택자들이 완전히 빠진 상태에서 실수요자들, 1주택이나 2주택, 무주택자들 위주로 거래가 됨에도 불구하고 4,000건이 넘었다는 것은 이게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래량 보면 항상 나오는 게 그러죠. 유효 수요가 없다. 그러면서 매물이 쌓이고 있는 게 그 증거다. 매물은 쌓이는데 거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유효 수요가 없다는 증거다. 이런 이야기죠. 근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매물이 쌓인다고 곧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는 게 아니다. 그게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는 매물이 많이 쌓이면 가격이 떨어지는 게 맞잖아요. 맞는데? 그래서 매물이 많이 쌓인다는 이야기는 그 가격에 살 사람이 없는 거고 그 가격에 살 사람이 없다는 게 수요는 있는데 그 가격을 지불할 수 있는 유효 수요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매물이 쌓이는 거고 이게 곧 정부가 받치고 있는 건데 시간이 지나면 하반기가 되면 엄청나게 떨어져서 무릎 정도에서 살 수 있는 시기가 올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래량도 늘어나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유효 수요라는 게 필수재 시장에서 유효 수요가 더 중요한 건지 유효 공급이 더 중요한 건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대부분의 시간은 유효 공급이 더 시장에서 우위라는 거죠. 무슨 소리냐면 수요만 생각하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수요만 너무 비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집은 항상 비쌌어요. 왜 집이 항상 비쌌을까요? 수요보다 공급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겠죠. 유효 공급은 무슨 소리냐면 매물은 많은데 지금 시세로 급매로 팔 생각이 없는 거죠. 그래서 팔고는 싶은데 팔고 이사가고 거래량이 적으니까 매물이 쌓이는 건 맞아요. 안 빠지니까 매물이. 그런데
그래도 금매나 시세 대비로 팔 생각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이버에 그런 게 다 나와요. 놀랍게도. 항상 우리가 이야기 많이 하는 잠실 S로 한번 가볼게요. 잠실 S는 111 C타입이 거래가 가장 많은데,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어떤 그래프냐면 111 34평 C타입인데, 이게 거래량이잖아요. 빨간 게 거래량인데, 이렇게 2019년부터 했고 불처럼 이렇게 올랐다가 2022년 하반기에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11월 이후부터 약간 주춤하다가 다시 올라오는 이런 분위기잖아요. 아까 망고쌤은 이런 이야기 했죠. 시세 대비 매물이 더 위에 있다, 이런 이야기 했었는데, 그게 이제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기 보면 이 매물대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파란 짝대기 보이시나요? 파란 짝대기. 이게 매물이 나와 있는 최고가하고 최저가가 이렇다는 거죠. 그런데 빨간색 보면 이 실거래가 여기서 거래가 되고 있잖아요. 여기서. 그 뭐냐면 매물 평균 가격 대비로는 낮은 가격에서 실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이게 뭐냐면 잠실 S에 아까 말씀드린 C타입의 33평 그 매물대를 이렇게 그려본 거예요. 매물대. 여기서 잠실 S의 지금 평균 거래 가격은 그 실거래 가격은 23억 7천억이에요. 23억 7천. 그런데 보세요. 그 이하 매물은 몇 개 없어요. 몇 개 없고 대부분 어떻게 있어요? 27억부터 해가지고 여기에 매물이 다 몰려있다는 겁니다. 실제 거래되는 가격은 여기고, 그런데도 뭐 지난 거래 대비 많이 오른 가격이 23억 7천인데 여기 매물대로 보면 아래쪽에 있다는 거예요. 아래쪽에.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증거라는 거죠. 무슨 증거? 매물들이 실제 가격보다 많이 높이 거래가 돼 있고 내릴 생각이 없다. 이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안 빠지는 겁니다. 매물이 늘어도. 정리하면 거래량이 없고 매물이 쌓이는 거는 하락의 징조였는데, 거래량도 많이 터졌고 실제 매물이 쌓이는 것은 실거래 대비해서 높은 가격에 팔려고 내놨기 때문이고, 그 사람들이 급하지 않기 때문에 거래가 안 되는 거고 매물이 쌓이는 건데, 그것마저도 이제 매물이 거래가 3월달에 늘어났으니 그것마저도 매물이 이제 앞으로 줄어들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런 이야기를 또 드립니다. 이 매물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보통 아실에서 제공하는 매물 데이터를 출처가 인터넷 매물이라고만 돼 있어요. 어디 매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보면 아실에서 제공하고 나니까 뭐 다른 툴에서도 이제 긁어다가 하기는 하는데, 자 보세요. 데이터는 21년 중반부터 봄부터 나올 겁니다. 아마 그때는 정말 풀처럼 오르던 시기 아니었습니까? 매물 나오면 바로바로 거래되던 그런 시기고, 집이 자꾸 오르니까 파는 사람이 없어갖고 매물이 확 줄면서 거래량이 줄었던 시기거든요. 그때랑 지금 매물이랑 비교하는 게 일단 맞나요? 그게 일단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인터넷 매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매물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네이버 매물로 추정이 됩니다. 매물이라는 게 부동산에서 등록하기 나름 아닌가? 이런 이야기죠.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은 A, B, C 부동산에서 매물을 3개를 내놨는데 A 부동산에서 제일 먼저 내놨어요. 그러면 2개는 중복 매물로 체크가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중복 매물로 체크가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층수를 15층인데 중층 이렇게 해가지고 올리거나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복 매물 이슈가 있다는 거야. 그게 어떻게 필터링 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거래가 너무 안 되니까, 막 오를 때는 매물이 없으니까 매물을 숨겨놨다가 손님은 전화 오면 바로바로 거래가 되고 하니까 매물을 올릴 이유가 없었던 거고, 지금도 거래가 조금 되니까 이제 매물을 막 등록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된다. 시기열이 짧은 문제, 데이터 자체의 신뢰도 문제, 그리고 부동산에서 매물을 등록하는 습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까지 고려해보면 이 매물 데이터가 얼마나 신뢰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한데, 이런 고민 없이 그냥 매물이 늘어요. 망했어요. 거래량도 없어요. 망했어요. 집값 폭락할 거예요. 이렇게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면 돼, 안 돼?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던 게 뭐야? 그래, 매물 쌓이고 그래 안 되는데 근데 왜 집값은 안 떨어지냐 이거지. 그거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게 매물들이 이제 쏟아지면서 하반기에 가격이 떨어질 거다라는 논리는 그 사람들이 지금 팔 생각이 없는데 무슨 소리 하시는 거냐 이거죠.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지난주에 이런 사진 보여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이게 이제 뭐냐면 망고맵이라는 건데, 한국감정원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지난주보다 많이 오르면 빨간색이 지난 거고 지난주보다 많이 내리면 파란색이 지난 건데, 이 서울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강북구 한 군데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보합 아니면은 상승이다라는 거죠. 이게 눈으로 보여줘도 지금 집이 내리고 있다라고 말하면 나는 할 말이 없는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은 강남 4구에서 출발해가지고 그 인근 지역인 한강 유역으로
성동구라든지 마포구의 마용성 쪽으로 온기가 퍼져나가는 걸로 저는 보이는데 끝까지 이거는 일시적인 현상이다. 자, 그렇게 주장을 했었죠. 왜 그런 주장을 하냐 하면 거래량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내릴 거다 이런 이야기였잖아요. 자, 3월 아파트 거래량이 57% 증가했고 고가 아파트뿐만 아니라 9억 미만이 같이 증가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서울에서도 노원이 제일 많이 증가했는데 668건이나 됐고 송파구, 강동구, 강남구, 성북구 이런 순서로 거래가 됐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안 오른다고 말 많았던 노원은 어떻습니까? 노원이 1등이다 라는 거죠. 노원은 원래부터 아파트가 많아요. 그러니까 거래량 이야기할 때 어디가 많다 적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고 이게 지금 기존의 세대수 대비 거래량이 많은지 적은지 이런 걸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여기에 매매 대비 세대수를 보면 0.335% 그러니까 성동구는 전체 세대수 대비해서 3월 달에 0.33%가 거래됐다는 거고 그 다음 마포, 그 다음 광진, 동작, 그 다음이 은평, 동대문 이런 순서로 간다는 거죠. 노원이나 송파 같은 경우에는 전체 세대수 대비로 보면은 실제로 거래가 많이 된 건 아니다라는 거죠. 노원은 실제로 0.19%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림 기억나시나요? 강남 3구에서 온기가 퍼져서 마용성이 뻘겋게 달아오는 거 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 성동구, 마포구, 광진구가 보면은 세대수 대비 거래량이 늘었다는 거야. 여기서 보면 강남 4구가 뻘겋은 게 이제 마용성이 더 뻘겋다는 거지. 광진구는 조금 색깔이 좀 덜하긴 한데 뻘겋다는 거지. 거래량도 실제로 저기 많잖아요. 아까 방금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강남 3구에서 온기가 이제 번지고 있다. A급지에서 B급지로 번지고 있다. 이런 거죠. A, B급지 중에서도 B 플러스 정도 되는 상위권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분위기를 아셔야 된다는 거죠. 갈아타기 할 때 강남 가면 좋죠. 압구정 바로 들어가면 좋죠. 뭐 주머니 한 50억씩 있으면 가면 되죠. 근데 사실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강남 가실 수 있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이제 B급지나 C급지의 집이라도 하나 살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상급지로 가려다 보니까 B급지 분들은 A급지로 가려고 그러고 C급지 분들은 B급지로 가려고 그러고 이러는 건데 자, 온기가 벌써 P 플러스까지는 옮겨갔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지금 하는 이야기가 다 그거죠. 우리 집을 팔라 그러니까 우리 집은 싸게 팔아야 되고 이사가는 집은 비싸게 사야 돼서 지금 고민된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계신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그렇잖아요. 근데 이미 한국 부동산은 기준으로도 이미 A급지에서 온기가 B급지로 퍼지고 있다. 이런 거죠. 제가 그래서 와인잔 비유를 많이 했잖아요. 와인잔을 3단으로 하나, 둘, 셋 이렇게 쌓아놓고 와인을 부으면 제일 위에 잔부터 차잖아요. 그게 A급지고 그 다음 B급지, C급지인데 이제 A급지가 넘쳐가지고 B급지까지 와인의 첫 번째 잔이 차면 넘쳐가지고 두 번째 잔으로 가잖아요. 2단에 있는 거 두 개의 와인잔으로 가잖아요. 이제 그쪽으로 설설 퍼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 집을 싸게 팔아야 돼서 못 가겠어요. 이런 이야기도 괜찮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조금 손해보는 느낌이 들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어떤 게 더 이익인지는 여러분들은 현명하시니까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